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토닥토닥 자기돌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주요 주제가 자기돌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돌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맞춰주느라 나의 필요는 좀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자기돌봄이 잘 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좀 이게 자기돌봄이 안 된 채로 오랫동안 이 시간이 쌓여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돌보지 않고 계속 나의 마음을 지치게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우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상담 일을 하시는 분들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돕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일수록 이 자기 돌봄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하시는 경우일수록 더 자기 돌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자도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소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자 자기 돌봄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책이 나올 정도로, 네, 상담자들도 중요하게 자기 돌봄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토닥토닥 자기 돌봄 프로그램의 제목은 Love Yourself입니다. 여기 보시면 웨인 다이어의 요 말이 나와요. 남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머리로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 머리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 나를 낮춰야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내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지 라는 걸 아시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타인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머릿속으로도 되고 실제적으로도 그게 가능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상담 심리적으로는 남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기적인 거는 타인을 좀 배려하지 않고 타인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에서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타인도 배려를 많이 하지만 둘 중에서는 내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좀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사랑을 하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차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 위해서도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래야 이게 건강한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챙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면 심리적으로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어떻게 정리했나 한번 볼까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타인의 기준으로 맹목적인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욕구, 나는 어떤 감정인지,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바쁘게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뭘 원하는지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이런 것에 맞춰서 그냥 그거대로 살아가는 걸 여기서 맹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 피로감, 심리적 소진, 소통의 부족, 공허감 등 다양한 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 걸 중요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게 되고 그거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돌봄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봄으로써 나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여기서의 자기 돌봄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진정한 나로서 살면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로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셀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을 익히는 게 전반적인 목표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보시면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수용해야 된다. 일상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경험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자기 돌봄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원래는 자기 돌봄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 역할, 성취 이런 거에 제 삶이 주로 이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진되고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약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시간에 일부러 넣어서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성과가 덜 납니다. 일적으로 성과가 덜 나요. 옛날에 약간 강박적으로 빡빡하게 살다가 이제 그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한번 좀 풀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잡히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는 한데 제 심리적인 어떤 행복이나 편안함은 훨씬 올라갔고 근데 여전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나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자꾸 올라오기는 해요. 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8회기로 구성이 된 프로그램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나를 이해하는 2단계 마음 돌보기, 3단계 삶 돌보기 이렇게 단계가 구성이 되고요. 1단계 자기 이해에서는 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훈련을 하고 이건 3회기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4, 5, 6회기에서는 뭘 하느냐 마음 돌보기인데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한다. 3단계 삶 돌보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 돌봄이 부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돌봄 능력이 함양이 되게 되는데 총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 단계마다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이렇게 3회기, 3회기,
이렇게 하는데 자기 돌봄을 이해하고 마음 챙김 호흡 훈련, 나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기, 스트레스 대처, 자기 비난하지 않는 거, 내 마음속 온기 찾기, 좋은 습관 만들기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이 활동의 결과를 보면 1단계를 하면 자기 이해 및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 2단계에서 자기 돌봄 훈련을 진행하고요. 3단계에서는 삶의 습관 및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의 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8회기 90분 주 1회 진행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회기 시작할 때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알아차림 훈련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급하게 살다 보면 내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고 막 지나치는데 자기 돌봄의 첫 시작은 내 감정, 내 감각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얘네가 알아차려져요. 내가 지금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차려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하고 집단원 크기는 8에서 10명 정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나 훈련한 부분을 충분히 삶에서 적용해 보도록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 활동이죠. 정기 활동에서는 소그룹 활동과 전체 집단 활동 나눠서 소그룹도 활동하고 전체 다 같이도 활동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 지침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회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처음에 1, 2, 3회기는 자기 이해 1단계 자기 이해를 하는 회기입니다. 첫 번째 회기에서는 내 마음을 돌보며 살고 있나요? 인데 여기 다 똑같죠? 목표, 서약서, 별칭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럴 때 행복해요. 그리고 감정 알아차리기 이런 본 활동이 들어가네요. 2회기는 나를 만나는 즐거움인데 나를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나를 이해해줘 이런 활동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호흡 훈련이 들어가게 돼요. 호흡 훈련은 계속 들어가죠. 3회기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감정과 욕구 찾기 활동을 본 활동으로 정기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4에서 6회기는 마음 돌보기예요. 그래서 4회기 때는 감사 편지 쓰기, 마음이 쉬어가는 곳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5회기는 나를 비난하는 거를 멈추도록 하는 그런 훈련인데 나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젠지 그럴 때 탓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이런 활동을 합니다. 6회기는 스트레스 안아주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나의 스트레스 버튼, 나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 여기서는 계속 호흡 훈련이 도입 활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적인 도입 활동이 있으면 매 회기 그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7, 8회기 3 돌보기 여기서는 일상에서 나를 돌보는 거 건강한 습관 만들기 그래서 정기 활동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좋은 습관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고요. 8회기 때는 나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 너의 삶을 응원해 마지막 마무리 회기라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정기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각 회기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회기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 구조화하고 서약서 쓰고 별칭 요것도 이제 서로 빨리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이에요. 그래서 별칭을 지었으면 별칭을 외우는 그런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 알아차리기
나는 이럴 때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이 자기돌봄 프로그램의 특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간단한 전개 활동이 포함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유의점도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실제 이 집단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서약서 다른 집단이랑 비슷하죠. 자, 이제 감정 알아차리는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뭐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근데 사실 지금은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뭐 아주 다양한 감정이 막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 회기마다 시작할 때쯤 어떤 뭐 약간 첫 회기니까 불안한 일 수도 있고 불안하면 여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첫 회기에 기대되는 적고 한 뭐 요 정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이 되면 4회기쯤 되면 설레는 집단이 좋아진 거죠. 한 요쯤 표시하고 18회기는 마지막 종결이니까 아쉬운 요쯤 이런 식으로 회기 시작할 때 지금 내 마음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알아차림 연습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회기 넘어가서 여기서는 수용 공감을 하는 회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 훈련이 이제 2회기부터 시작되는데 호흡 훈련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틀어줍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하고 활동지를 작성해 본다. 활동지가 요거를 호흡 훈련 하고 나서 호흡 훈련 하는 동안 알아차리고 요거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활동지 2-1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나와 들지 않는 나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그 경험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소감 나누고 나를 이해해줘 활동도 합니다. 나를 이해해줘.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 있죠. 요거가 관련해서 그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잘 이해하게 하는 그런 수용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소집단원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 얘기 나누면 포스트잇 같은 거에다가 위로해주고 싶거나 뭐 이해해주고 싶거나 공감해주고 싶은 말 써서 붙여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회기가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감정 욕구 찾기 활동을 하는데요. 일단 활동지 3-1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원인이 뭔지 내 욕구가 뭔지 셀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3-2에서는 진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 원인, 욕구 찾기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보는 그런 연습을 시킵니다. 이 연습이 꾸준히 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상담에 올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감정, 내 욕구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 감정 알아차리는데 서운함을 알아차렸어요. 근데 서운함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뭐 서운할 일이라고 서운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해버리면 서운함을 억압하게 되면서 나중에 심리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운할 만했지. 이렇게 해주면 심리적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서운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내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면 줄어들어요.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감정을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게 분노 느끼기 싫죠. 슬픔 느끼기 싫죠. 근데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걸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관찰하면서
잠깐 있으면 그거를 피하거나 뭐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화가 나면 씩씩거리고 아 진짜 열받는다. 아 진짜 화나네. 화가 너무 나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관찰하고 슬픔은 어떻게 해요? 저 사실 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슬프면은 슬픔을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슬플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래서 슬프구나. 근데 이 슬픔이 느끼는 게 불편한데 요거를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슬픔이 싹 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하면 좋고 그다음에 사회기 내 안에 있는 온기찾기인데 이거는 감사편지를 쓰고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활동도 합니다. 여기서 호흡 명상하면서 안전한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떠올려 보는 이런 활동인데요.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를 돌보는 활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면 나중에 집단 이후에 일상에서 마음이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쉬어가는 곳에서 썼던 그런 공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또 많이 진정이 돼요. 스트레스나 좀 그런 게 불안이나 올라왔을 때 내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상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비난을 좀 안 하게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날 때 이거를 이제 써보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시죠? 그 다음에 탓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여기다가 또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보시면 내게 썼던 비난의 말을 내게 힘이 되는 말로 바꿔서 포스트잇에 쓰고 또 비난의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 서로에게 써주고 발표하고 이런 활동이에요. 이걸 통해서 일상에서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스스로가 예전처럼 비난하지 않고 힘이 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게끔 이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비난만큼 심리적 건강에 나쁜 게 없어요. 자기 비난이 왜 그렇게 나쁘냐면 자기 비난 여러분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있죠. 아,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 빠졌냐?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게 나쁜 건가? 뭐 맨날 하는 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남에게 뭐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아유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기분 나쁘죠. 기분 매우 나쁘죠. 뭐 부모님이 아니면 뭐 친구가 나한테 내가 힘든 얘기를 막 털어놨더니 아유 너 내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기분 매우 나쁩니다. 이 자기 비난은 이 매우 기분 나쁜 말을 자기 자신한테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뭐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 비난은 절대 좋지 않다. 그럼 자기 비난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반성이 못하는 거 아니냐? 자기 반성을 못하면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비난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장기적으로 갖고 옵니다. 반성은 해도 돼요.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했네 까지는 좋아요. 근데 비난은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비난은 빼고요. 비난하지 말고 반성하고 다음엔 어떻게 해봐야지만 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유쾌하게 스트레스 안아주기인데 여기서는 나의 스트레스 버튼이 뭔지 내가 어떨 때 스트레스 확 올라오는지를 찾는 거고요. 대처 방법
또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을 때 즐기는지도 한번 적어봅니다. 7회기는 일상에서 나를 돌보는 방법. 여기서는 실제로 진짜 실질적인 자기 돌봄 활동들이에요. 식사, 이런 게 정말 건강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 우울하다? 그럼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수면 중요해요. 내가 잠을 맨날 밤낮이 바뀌는데 심리적으로 건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동 너무 안 해도 심리적으로 무력해지고, 운동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관계 정말 중요해요. 이 네 가지는 심리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본적인 수준은 맞춰줘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뭐 자기 돌봄을 하든 또 다른 알아차림을 하든 이런 거지, 이 기본적인 네 가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기법을 쓴다고 해서 막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습관 점검하기. 요것도 도움이 되겠죠?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8회기인데요. 8회기는 통합하는 단계죠. 그래서 나의 습관 점검하기, 여기 습관 점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요게 잘못됐어요. 나에게 보낸 따뜻한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너의 삶을 응원해 해가지고 집단원들끼리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해주는 롤링페이퍼 같은 활동을 또 하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자기돌봄 집단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